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14년 10월 4일 4년째 합판 석고 작업 일부분의 시공을 마치고 나니 약간 게을러지는 느낌입니다. 마음과 신체가 축 늘어지는 기분 그럴 때도 되었지요. 1층 2층 다용도실과 화장실에 방수 시공을 합니다. 우선 바닥 전체를 방수 시트로 깔아준 후 사면으로는 시트를 올려 붙여줍니다. 돌출된 관은 감싸면서 벽면에 붙이고 배수구는 방수 시트를 밀어넣어 시공합니다. 다용도실에도 방수 시트를 깔아줍니다. 모양은 둘째이며 실리콘을 먹여가며 빈틈없이 보완합니다. 열풍기로 열을 가해가며 바닥과 벽면에 밀착시킵니다. 화장실 벽면은 방수석 고보드를 사용한 후 사역 위치와 돔 천정의 높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높여 방수 시트를 시공합니다. 드디어 진로가 정리되었습니다. 마을 창고 쪽으로 거대한 돌담이 생겼지만 시멘트 보장까지 마쳤습니다. 양생 중이라 차가 올라가지 못해 입구에 세워둡니다. 1층 다용도실 화장실과 2층 화장실에 레미타를 시공합니다. 방수 시트로 레미타를 시공하는데 배수 유가를 제일 낮은 쪽으로 두면서 타일 시공 시 타일의 두께까지 고려하며 레미탈로 바닥의 구배를 적당히 잡아줍니다.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먹는 단풍나무는 갈수록 수세가 좋아집니다. 제멋대로 뻗은 가지와 밑으로 처진 가지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못 댑니다. 사무실 근처에 돔 천정을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2세트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왔습니다. 화물 배송비를 아끼려면 승용차는 화물차가 되어야 합니다. 2층과 1층에 돔 천정을 시공합니다. 천정면으로부터 일정 길이만큼 이겨가여 2x2 각재를 빙 둘러줍니다. 기성 제품인 돔 천정이 물론 화장실 크기에 딱 맞을 리가 없잖아요. 돔 천정을 유지하며 잘라냅니다. 각 부분의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를 그리도 살폈건만 환풍기용 전원을 빼먹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콘센트와 스위치도 설치하였습니다. 변기 머리 위로 환풍기를 위치하고 스위치도 변기에 앉아 끄고 켤 수 있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담배 피울 때 아주 좋습니다. 배설물의 향기도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타일을 시공합니다. 타일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냥 저렴하게 합니다. 튀어나온 오수관들을 가리느라 변기 뒤쪽의 벽면이 튀어나오지만 저 방법 외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타일 스페이스를 끼워가며 타일 본드를 발라 벽면에 올려 붙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붙였는데 선은 맞춰줍니다. 이건 가히 천부적이라 자화자찬 해봅니다. 해바라기 샤워를 설치합니다. 적절한 높이에 설치했는데 좋습니다. 기타 세면기도 설치하고 코너 선반, 일자 선반 등 액세서리를 시간 나는 대로 시공합니다. 우선 씻고 싸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닥 타일을 시공하고 양변기를 설치합니다. 구배를 대략 맞춘 레미탈 시공 덕분인지 그럭저럭 구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눌러붙이면 나중에 힘들어지더군요. 적절하게 톡톡거리면서 줄을 맞춰줍니다. 저 세면대 배수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합니다. 이게 모두 엉터리같이 파이프를 묻은 결과입니다. 혼자 집을 짓는다고 대충 할 생각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특대형이라는데 내용댕이가 큰 것인지 자꾸 걸리적거립니다. 바닥 구배를 너무 줬는지 변기에 수평을 맞추자니 앞부분이 너무 들립니다. 타일 스페이서와 백 시멘트를 동원하여 수평을 맞춥니다. 현관에도 타일 시공합니다. 현관은 2단으로 만들고 타일을 시공합니다. 텃밭 농사를 하면서 흙 묻은 신발은 기본이므로 1단에서 신발을 벗고 2단에서 양말과 옷을 벗어 실내로의 흙 유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 화면의 좌측으로는 수납 및 신발장을 들이면서 배전함을 커버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좁아 보이지만 이래봬도 폭이 1m 80cm입니다. 현관을 불필요한 공간, 그저 진출입이 가끔 쓰는 공간으로 치부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방과 거실을 약간 양보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합니다. 키높이로서 했던 자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재가 부족함을 걱정할 시기입니다. 12월 13일에 눈이 내렸네요. 12월 19일에는 눈이 더 내렸나 봅니다. 다용도실에 수납대를 만듭니다. 다용도실에 보일러와 분배기를 놓으면서 배관이 어수선합니다. 저놈들을 감추느니 차라리 노출시키면서 그냥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납대를 위치시키면서 배관들을 가려볼까 합니다. 부엌 쪽을 한 단 높여 시공합니다. 여기서 또 배관의 실수가 나오는데 애초에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만 배수구를 놓았는데 계획을 수정하여 싱크대 쪽으로도 배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배수관 75mm보다 약간 넓은 2x4 구조재를 이용하여 바닥에 구조를 짠 다음 OS 합판을 시공합니다. 이 위에 장판을 시공하고 싱크대 구조를 짜 넣을 것입니다. 많이 줄어든 자재의 위치도 변경시켜 공간을 확보합니다. 시공 중 많은 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기에 먼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식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5년 1월 11일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방동터에 도착하면 진입로의 경사 때문에 차가 끝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가끔 진입로에 눈을 그냥 둔 채로 차가 오른 만큼에 세워둡니다. 1층 계단 밑으로 숨은 공간을 만듭니다. 복도 쪽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다용도실 쪽에서 개구부를 만듭니다. 전등과 스위치도 근처의 복수에서 전원을 뽑아 설치합니다. 이것도 석고 작업을 해야겠죠. 1층이 다락에 주워온 장판을 깔고 잡다한 물건들을 옮겨둡니다. 혼자서 내부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물건들을 옮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편백, 유절, 루바를 주문합니다. 천정과 벽이 만나는 곳,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 여러 곳에 몰딩이 필요합니다. 예상외로 몰딩이 비쌉니다. 멋진 몰딩으로 집의 품격을 살릴 거냐 아니면 실용을 택할 것이냐. 몰딩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백 루바를 몰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편백이고 뭉숭숭 뚫린 친환경 자재랍니다. 2층 안방에 간이 목공 다이를 만듭니다. 석고 퍼티 작업이 우선되었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몰딩 작업도 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없었다면 작업의 품질이 현저히 낮아졌을 것입니다. 석고 퍼티 작업을 정말 피하고 싶어서 미루는 중입니다. 어떻게 저면을 석고로 발라서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벽은 그렇다 치고 천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KT 광 케이블이 깔립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진 건지 별로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TV 수신에는 예전 속도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벽면에 홀을 꾸며봅니다. 벽면에 뚫린 공간의 테두리를 맥자처럼 몰딩을 돌려봅니다. 1, 2층 통들어 20개 정도 만들어 두었는데 저 안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방벽에 타일을 시공합니다. 주방 싱크대 높이로 알록달록한 3개의 타일을 붙여갑니다. 싱크대와 수납 공간을 직접 만들기 때문이고 구상을 미리 마쳤기 때문에 타일 먼저 시공합니다. 그리고 타일 절단기도 구입했는데 2번 중 1번은 절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그라인더로 모두 절단합니다. 다이아몬드 날 하나면 모든 타일 작업에 충분합니다. 주방 싱크대를 제작합니다. 우선 하부 싱크대 구조물을 만듭니다. 개수대와 인덕션은 미리 구입하여 치수를 정확히 측정해 둡니다. 하부는 MDF를 사용하고 위판은 OSB를 이용합니다. 거실 너비와 같이 벽면을 전부 활용합니다. 하부 수납장의 문짝은 나중에 만들기로 하지만 여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더 편하기도 하지만 자재도 없습니다. 방수 시트를 OS 합판 위에 깔아줍니다. 물론 열풍기로 충분히 밀착시켜 줘야죠. 타일이 이 위에 시공되기 때문에 벽 쪽으로 방수 시트를 올려 붙입니다. 싱크볼은 약간 휘어져 있어 실리콘으로 접착시키고 합판과 무거운 것을 올려두어 실리콘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고정해 두었습니다. 시트 위로 타일을 시공합니다. 타일 마감용 철문을 바깥에 설치하면서 타일을 붙여나갑니다. 싱크볼이 타일보다 약간 낮은 상태가 되도록 고려하며 시공합니다. 드디어 고가도로 뼈대가 연결되었군요. 언제나 완공되려나. 2018 동계올림픽 전에는 개통되겠지만 그 전까진 꾸불꾸불 멀미나는 길을 다녀야 합니다. 꺾고지한 개나리들이 꽃을 피워냅니다. 가지도 제법 여러 갈래로 퍼지는데 나중에 혹시 제거할 경우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하튼 조경에도 돈을 최소로 씁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 봅니다. MDF, OSB, 파인 집성 판재를 이용하여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 봅니다. 짜투리 목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재가 점점 바닥을 드러낼수록 자재 사용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복도에 다운라이트 전등을 만듭니다. 이게 원래는 백열 전구를 넣는 커다란 다운라이트인데 가운데를 잘라 키를 줄이고 납작한 LED 등을 장착하여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LED가 발열이 적다지만 매립용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드디어 퍼티 작업을 합니다. 긴장 피하고 싶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공정에 돌입합니다. 우선 피스못 작업과 이음새 부분을 먼저 메꿉니다. 이음새 부분은 조인트 테이프로 미리 붙여둡니다. 특히 다락처럼 경사진 부분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퍼티 작업을 합니다. 다락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마감 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티를 했으면 갈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방진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포로 갈아냅니다. 나중에는 전기 샌드를 사용합니다. 먼지가 엄청납니다. 아마 위에서 망치가 떨어졌었나 봅니다. 빵꾸난 머리에 긴급 처방한 모습입니다. 혼자서 씩씩거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나저나 얼굴은 언제 공개할까나. 밥 먹는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끼 먹고 하루 일을 끝내고 술 한 병 비우고 한숨 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퍼티 작업을 이래 해주고 샌딩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면이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지만 2회째 퍼티 작업을 합니다.
다락부터 도색을 합니다.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데 마누라가 쓸데없이 개입합니다. 남아있는 페인트가 많습니다. 외부에 칠하는 페인트인데 내부에도 발라버립니다. 다락부터 장판을 시공합니다. 바닥이 평탄하기 때문에 장판 시공은 아주 쉽습니다. 물론 시공법은 인터넷으로 배웠죠. 두께가 1.8mm부터 4.5mm까지 있는데 당연히 제일 저렴한 곳으로 선택합니다. 이제야 집의 모양이 조금 나옵니다. 2층이 다락과 2층 안방에 도색까지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1층에 남겨진 작업 전에 2층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층 수납대를 만들고 냉장고도 드립니다. 아일랜드 식탁 옆에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 싱크대와의 공간을 메꿉니다. 소형 냉장고는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는 조금 더 큰 냉장고 하나를 사들여 배치합니다. 2층의 간이 주방에도 수정 공구를 설치하고 물을 틀어봅니다. 이제 1층에서 마음대로 작업해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2층의 완벽한 마무리는 한참 남은 듯합니다. 그나마 지저분한 작업은 대략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콘센트 스위치, 통신랜, 분전반, 환기장치 등 자잘한 게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의 작업은 1층의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석고버티 작업, 계단판 시공, 부엌과 현관의 수납대, 커튼 설치, 통신랜선 정비 등이 올라갈 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7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